안녕하세요. 루크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의 이해 두 번째 파트 개인정보보호법을 함께 보실 건데요.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요즘은 좀 작은 규모의 식당 이런 데도 가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건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 정보를 관할하는 부서는 또 어디인지, 혹시나 내가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내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타조 홈페이지에서 예시 문제로 제공이 된 건데요. 고객 상담 시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 다음에 면허번호, 그 다음에 유전 정보는 조금 이상하니까 우선 5번으로 체크를 하고 볼게요. 자,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라고 해요. 그러면 유전정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민감정보라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정당, 노동조합 가입 여부, 그다음에 건강상태, 진료기록 등 이런 사생활의 침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다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와 정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개인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 저희 아까 예시 문제에서 봤잖아요. 이것들을 고유 식별정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맞아요. 하지만 고유 식별번호보다 개인정보가 훨씬 더 포함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유 번호는 이런 번호들을 통해서 내가 식별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는 뭐냐면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래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과 영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개인정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름과 주소를 주합할 수도 있고, 이름과 여기 지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결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각 개인정보 처리자라든지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의 이런 범위도 아셔야겠지만 5번 민감정보가 개인정보와 함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민감정보도 아까 저희 잠깐 봤잖아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할 때 정치적 견해, 생활, 성생활 등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한다. 이거 꼭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3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 가능하죠. 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했어요. 이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내 이익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쇼핑을 했을 적에 이 사람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하면은 주기적인 할인이라든지 신상품 같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조금 더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고 넓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선적으로 조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 주체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건강상 도움이 필요할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이거 아니에요. 자, 정보 주체자의 이익이나 뭐 이런 건강상 도움 이거를 개인 정보자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처리 목적의 명확화, 그리고 목적 내에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되는 거 맞고요.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고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의 활용 금지.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이것도 안전하게 관리해 줘야죠. 자, 사생활 침해를 위한 정보의 최대화 수집은 아니고 최소로 수집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익명 처리가 아니고요. 익명은 맞아요. 반드시가 아니고 가급적 익명 처리.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성 확보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5번 보실게요. 다음 중 정보 주체의 권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주체하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의 정보에 대한 처리를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해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도 요구하실 수 있고 내 개인정보에 대한 사본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도 요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개인정보 거부하실 권리도 있어요. 대신에 이걸 나는 개인정보 제공을 못하겠어요. 내 정보를 어떻게 함부로 줘요? 이렇게 하시면은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럼 고객님께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를 받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5번 개인정보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네.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는 확실하지 않은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6번 개인정보 수집 제한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눈에 띄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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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자, 이렇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어기는 거에 대한 과태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5번이 틀리죠? 5번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인정이 되는 경우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외우시려면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외우시고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최소라는 단어만 기억해서 구별을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렇게 문제로 섞어서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릴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면 좋으세요. 자, 7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누군가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죄송합니다.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이 법은 미리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이 법은 저희 공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얼마이다. 자, 이것을 처리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번 객관식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자,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한 번에 의해서 1차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해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또 찬성을 의결합니다. 이거 정답이고요. 자, 그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구를 위촉하느냐?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할 수 있어요. 자, 5번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 사건의 분야별로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주관식 1번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제공이 가능한 경우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하고 보험업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으실 적에 뭐 사고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을 들으셨을 적에 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개인정보도 보험업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자, 법률의 의무적인 규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 관련 정보나 판매 위촉업 이거는 딱 봐도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아니에요. 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뭐 소득세법이라든지 학업의 설립 운영이나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도 3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학원에 이렇게 있어 봤는데 개인정보 그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그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성범죄 기록서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리을번 명백히 정보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조직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 명백히 정보 주체 등의 재정적인 구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자면은 니은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시오.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가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니까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람,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5억 원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셔야 되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도 하셔야 되겠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수행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에 불시적인 게 아니고요.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외부적 통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유출을 하려면 내부적인 요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위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것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다 살펴보셨고요. 제가 맨 앞에 아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배운 거를 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보셨던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갖고 왔는데요. 수기 출입 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예요.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요. 자, 어떠한 시설은
감염병 예방이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수기 출입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항목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이름, 전화번호, 수집 목적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보유기간은 4주. 자, 위 개인정보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당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공받는 기관은 어디냐?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고요. 제공 목적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제공하는 항목 위에 똑같이 내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쓰여 있고, 자, 보유기간은 그 본부에서는 역학조사 종료 후에는 다 파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날짜, 방문 시각, 요 개인정보 동의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체크하라고 되어 있죠. 개인정보 3자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비고 등등이 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까 저희가 준비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한눈에 더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셨고요. 마지막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시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제가 문제를 정리해서 올려놓거든요. 그걸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